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9518님이 코로나로 고생 중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환자가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형마트 개장으로 갔었는데 전염이 된 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람 많은 곳 갈 때는 마스크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올 여름에 코로나 환자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한 분이 이렇게 되셨군요. 빨리 그렇죠.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네. 감기 걸리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 마스크 하나씩 꼭 예비로 들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신우 님이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가을을 만끽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직은 좀 빠르지 않나요? 근데 오늘 아침 굉장히 쌀쌀하던데요? 아,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가을하면 역시 또 단풍이 좀 들어야죠. 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입이 꼭 단풍 구경 자주 가시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단풍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산은 어디일까요? 뭐 가요 상암에도 많은데 아, 높이 올라가진 않습니까? 아니, 뭐 그냥 길만 걸어도 됩니까? 가로수가 쫙 있는데 뭘 어딜 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폰만 잡으면 일상에서 느끼자 뭐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JJ님, 아침부터 김밥 싸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커서 김밥 쌀 일이 별로 없는데 네. 나이가 먹어도 김밥이 먹고 싶은 걸 어째요? 역시 김밥 보면 참치김밥이 최고인데. 아, 참치김밥 좋아하세요? 예. 저랑 또 취향이 안 맞으시네요. 저는 치즈김밥 한데. 예. 네, 아무튼 JJ님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목성님, 이틀 동안 추석 기차표 예매한다고 출석을 못했습니다. 성공하셨나? 어제 마비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엊그저께요. 네, 다운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뭐 대기인원이 100몇만 명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아유, 목성님 성공을 하셨을까요? 성공을 하셨으니까 기분 좋게 오늘은 출석을 하셨겠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안 써주셔가지고. 민족 최대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살짝 스포할까요? 뭘 스포를 해요? 네? 뭘 스포를 해요? 하지 특집을 준비하고 마세요. 있다. 아, 특집 준비한다는 거야. 뭐 다 아실 테지요. 그죠? 특집 내용이 뭔지. 아, 그거는 스포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아무튼 추석 연휴 기간 내에도 시선 집중은 함께한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JB타임즈 오늘 금요일인데 JB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다고요? 오늘은 법조계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가 너무 많아서 그것만 추려왔는데요.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3개, 특검이 3개니까 재판부도 3개가 되는 건데 3개씩 모두 6개의 재판부를 두고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정을 하고 내란 사건만이 아니라 3대 특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맡아서 재판하도록 하고 1심은 6개월, 2, 3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안은 일단 당론 발의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에 20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20일부터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는데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35부 그리고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합의 27부에는 10건의 일반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왜? 이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네, 재판에 넘어온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이런 대처가 나오냐 뭐 말이 많던데요. JB의 평가는요? 뭐 이건 누가 봐도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움직임에 따른 대응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로 따라붙는 건 왜 이제야라는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복잡하고 검토할 게 많아서 재판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고 이제야 알았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뭡니까? 법원이 애초에 안이했거나 소극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원은 이걸로 속칭 퉁치자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게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셀프 입증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인수님, 오, 진작에 했더라면, 보내주셨고, 영희님은 내란을 일으킨 지 9개월이나 됐는데, 아직도
1심 판결이 안 나온 게 이런 게 말이 되냐. 내란 전담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반면에 데이지님. 어제 나온 법원의 추가 조치에 따르면 재판의 판결도 빨라지겠지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빨라질까요? 한 명이 투입이 되고 다른 사건 줄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빨리 하겠다라는 뜻을 깔고 하는 뭐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1심 결과가 10월에 나오거나 11월에 나오고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10월은 내일 모레거든요. 그러니까요. 맘다니 홀링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다음은 검찰로 가겠습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당사자인 최재현 검사가 어제 검찰 내부 통신망에 나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검찰 내부 메신저 대화와 쪽지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수사팀 수사관 이주연 계장이 1월 9일 압수계의 남경민 수사관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이 그 예인데 이주연 계장이 띠지 및 비닐 포장이 모두 제거되어 고무밴드로 묶여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제거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라고 보냈고 이에 남경민 수사관이 현금을 개수하려면 필수적으로 띠지와 포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계에는 따로 보관된 띠지와 포장지, 서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 검사도 같은 날 남경민 수사관에게 원형 보존은 증거물로서 그 자체로 증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형이 훼손되면 안 되고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 검사는 이런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빼먹은 게 있습니다. 띠지 분실 사실을 그러면 1월에 파악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거듭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부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고 안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에 앞서서 애초에 왜 관봉권을 굳이 뜯어서 셌어야 했는가? 그리고 그 지시는 누가 했고 그때 띠지 보존까지 정확하게 당부를 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어제 그래서는 이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메신저 대화 내용 이런 걸 공개한 이유는 뭐냐면 압수계에 있는 수사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뜯어가지고 샜다. 이런 취지의 간접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지금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최 검사 글에 수사관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 한 수사관은 수사관과 나눈 대화는 이미 일이 발생하고 난 뒤에 나눈 대화가 아니냐. 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검사님께서 이런 거를 별도로 입수 목록이나 입수 조서상의 개별 입수 물건으로 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뭐를? 띠지 이런 걸요. 비닐봉지까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1%도 납득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댓글들이 이어서 달렸다고 하던데 법사위가 22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관련한 입법 청문회를 엽니다. 여기에 최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 관련 소식이 더 있죠. 현직 부장검사가 어미준 전 인천지법 부천지청장 그리고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행사죄 혐의로 대검에 감찰과 수사 의뢰를 요청을 했습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가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이걸 송치를 했는데 어미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부장인 자신을 거치지 않고 또 주임검사에게 무혐의로 정리하라고 지시를 하는가 하면 대검에도 무혐의로 보고를 했다라는 게 이 부장검사의 주장이고요. 김동희 차장검사가 김앤장 변호사와 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했다라는 점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희 검사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참고로 김동희 검사가 누구냐?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부임하기 전에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있었는데 이때 구체적 시기는 2024년 2월입니다. 민주당 인사와 운전기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김혜경 여사를 기소한 검사가 바로 이 검사입니다. 아무튼 이 건에서 점검할 점은 유착 및 그에 따른 봐주기 의혹인데요. 주임 검사는 찍어 누르고 부장 검사는 패싱하면서까지 저렇게 했다면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아니면 든든한 백을 믿고 폭주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 배경을 살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한 얘기들 어제 그 진정서 내용이 또 민주당 김주영 의원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부장검사가 쿠팡쪽 변호인이죠. 대형 법률회사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 변호사가 역시 이 사람도 검찰 출신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희 차장검사와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서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가 있다. 요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이라는 건데 아무튼 사적 관계까지는 아니다. 또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볼 때는 감찰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감찰. 네, 또 주목할 검사도 있죠? 이번에는 전직 검사 얘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현금 1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억은 5천만 원씩 두 개로 나뉘어져 각각 상자에 담겼었는데 한 상자는 일반 현금 5천만 원을 넣어서 빨간 한지로 포장을 했고 다른 상자는 5천만 원 관봉권을 넣어서 파란 한지로 포장을 했는데 관봉권이 든 파란색 포장 상자엔 한자로 임금 왕자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검은 왕자가 새겨진 관봉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몫으로 준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완전히 새로울까요? 현금 5천만 원이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금품 수수의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까지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가 주된 의혹이었고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간접적 수수에 해당했기 때문에 직접적 수수, 만약에 이게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흘러갔다면 직접적 수수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은 왕자에서 또 다른 왕자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러면 이 왕이 그 왕인가요? 모르겠고 여기에 등장하는 권성동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검사 출신입니다. 어찌합니까님 검사 판사 사자가 판치는 세상이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법조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로펌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면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는데 이 직원들이 미선임 대형 로펌 주도로 주요 피의자 앞에서 사전에 진술을 연습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국토부 서기관이 구속이 됐죠. 이 사람 혐의의 핵심 내용은 돈 받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 종점 변경을 먼저 제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022년 4월 1일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 착수계를 제출했을 때 김 서기관이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검토해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 연습을 한 것인가? 일단 이걸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진실 은폐, 진실 왜곡 시도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의 지금 주인공이 누구냐? 대형 로펌이라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건데요. 거기다가 선임되지 않은 로펌입니다. 그런 선임되지도 않은 로펌이 말 맞추기를 통해서 증거 인멸을 꾀했다면 법률 회사가 법을 정면에서 위배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임은 하진 않았지만 뭔가 자문 뭐 이런 거를 좀 해준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할 여지는요. 아니 자문을 하는데 왜 피의자 앞에서 서로 말 맞추는 거 연습까지 시킵니까? 그게 무슨 자문입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일단 어제 특검이 이렇게 밝힌 건 우리가 알고 있어. 이제 하지 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그건 경고로 끝날 문제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경고로 끝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수사를 네. 해야 됩니까? 그렇죠. 네. 또 밝혀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법조계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신데 이런 특집 검찰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어요. 검찰이 왜 좋아할까요? 그러게요. 그 질문은 어떤 뜻으로 하신 질문일까요?
많이 입에 오르내려서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하여튼 뭐 그런 의견도 있고 담쟁이 넝쿨님은 오늘 특집은 법꾸라지 특집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네, 어디로 가볼까요? 다시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60대 블로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9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 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 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했다. 이런 요지의 글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지난 11일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판결 적정한 수준인가요? 그걸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블로거는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기소가 3번째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고를 했느냐? 재판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3번째 기소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째 동일한 어떤 그 행위로 3번째 기소된 사람인데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봐줬다? 이게 지금 성립이 되는 얘기입니까? 3범을 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재범을 안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집행유예 땅땅땅. 납득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건 봐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힘든 판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5.18 특별법을 껍데기 취급하면 그 법이 도대체 무슨 효력을 갖겠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로라님은 이 판결에 대해서 2글자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겨우 요거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옥황상제님은 혹시 이 블로거도 검찰에 아는 사람 있는 건가요? 아름다운 독도님 이러니 반성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봐줄 걸 봐주세요 판사님 이라고 해주셨고 아니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쉽게 말하면 3번째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똑같은 그러니까 죄로. 앞에 2번은 벌금이 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역 8월이었고 거기다 집행유예니까 그러니까 형이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걸까요? 예? 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네, 마징가님 사법부가 너무 관대합니다. 법의 잣대를 제대로 집행하세요라고 해주셨고 지그재그님이 재판관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였네요. 누구한테만? 이 사람한테만 그랬다는 거죠. 이런 판결 전해드리며 꼭 나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발 잠 좀 자자님 이래서 AI 판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법조계 특집으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이 필요한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잡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한 법조계의 모습은 문제의 해결 주체가 되어야 되는 법조계가 오히려 문제의 화근이 돼버렸다. 이렇게 총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까? 그래야 되는 것이죠. 네, 달리자님 신뢰를 잃은 사법부 싹 다 교체가 답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6716님 큰일이네요. 하루빨리 강한 특검이 필요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근데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게 또 지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전에 법조계라면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법 알기를 뭘로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전해드린 뉴스를 관통하고 있는 문제 제기 아닙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법 알기를 뭘로 알았느냐?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했느냐? 저는 지금 이걸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호랑이님이 법을 잘 아는 만큼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올려주신 건데요. 나만 정의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이 올린 것처럼 법꾸라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라디오 헤드님 오늘 점심은 추어탕 가시죠? 아 좋은데, 그거 좋은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법 알기를 뭘로 아는지 한번 물어본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